영화 올드에 대해 제가 가장 많이 접한 홍보기사는 저희보다 한 주 일찍 개봉한 북미에서 개봉과 동시에 박스오피스 1위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벌써 제작비 대비 4배 이상의 수익을 거두었다고 하죠. 그런 이유로 저도 올드와 국내에서 동시에 개봉한 황정민 주연의 인질 중 어느 영화를 먼저 볼까 고민하다가 이 영화를 선택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영상화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올드는 엠 나이트 샤말란 감독의 14번째 장편입니다. 샤말란의 영화 중 가장 유명한 영화는 아마도 식스센스일 겁니다. 물론 이것은 완전히 저의 개인 의견입니다. 사인이나 근작 23 아이덴티티 혹은 23 아이덴티티와 짝을 이루는 작품인 글래스를 거론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스센스는 IMDb 같은 사이트에서 역대 최고 영화 250편 중 161위에 랭크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한 식스센스의 아성이 없었다면 지금의 샤말런도 없었을 것이라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출세작이죠. 게다가 물론 지금은 이런 표현이 드물긴 하지만 한때는 식스센스급 반전이라는 수식어가 많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논리로 스포일러 빌런들의 공포에 대해 대중들이 알기 시작하게 된 시점도 식스센스부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식스센스는 반전이라는 작법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전설적인 영화라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올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릴 텐데요. 사실 저는 엠 나이트 샤말란의 영화를 지금까지 올드 포함 3편밖에 접하지 못했습니다. 식스센스, 23 아이덴티티, 그리고 올드. 그래서 감독에 대한 일반론을 제기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리뷰의 내용 중에는 미약한 수준이지만 감독의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갈 텐데요. 혹시 제가 무리한 의견을 밀고 나가는 부분이 있다면 쟤는 저렇게 생각하나 보다 정도로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때때로 영화라는 예술에 대해 다소 근본주의자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합니다. 특히 영화의 스토리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영화에서 스토리가 물론 중요하지만 언제나 영화는 이야기 위에 있어야 한다는 한 평론가의 말에 10분 동의하는 쪽입니다. 그런 이유로 매력적이고 신선한 각본만으로 관객들을 홀리는 영화들에 대해 약간의 반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플롯의 마술사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이야기 배치의 초고수급인 크리스토퍼 놀란 같은 경우에 조금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는 거죠. 샤말란의 영화도 각본이 대단히 강력합니다. 제가 본 3편의 영화의 국하나의 공통적인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정신질환자들을 소재로 다루고 있죠. 식스센스에서 말콤 크로우는 아동심리학자로 나옵니다. 소년의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그 소년은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묘사되죠. 23 아이덴티티는 더욱 직접적입니다. 주인공이 다중인격자로 나오는 영화죠. 그가 인격에 따라 다른 행동을 보이는 것이 영화의 거대한 핵심이었습니다. 올드도 마찬가지죠. 제각각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이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설정은 각본의 관점에서 분명하게 유리한 지점이 있습니다. 인물들이 노말하지 않기 때문에 영화 속에서 그들이 상식 밖의 돌발 행동을 하는 것이 이상하지가 않죠. 이러한 관객과의 암묵적 합의를 영리하게 이용해 이야기를 잘 풀어가기만 한다면 영화의 스토리는 굉장히 신선해질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반대로 이 캐릭터는 정신이 이상해서 그래 라는 단 한 문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거나 설명해버린다면 상당히 단순한 스토리가 되기도 하겠죠. 물론 샤말란의 3편은 모두 전자에 속했습니다. 중요한 지점마다 정신병리학적인 측면과 결부된 내용을 쓱 장치화해두면서 이야기를 상당히 유연하게 직조해내죠. 예를 들어 23 아이덴티티에서 K씨가 탈출할 때 그녀는 우연히 납치범의 컴퓨터를 보게 됩니다. 서로 다른 인격들의 셀프 인터뷰 영상을 보게 되죠. 그 영상 속 한 인격이 열쇠를 숨기는 행위를 하게 되고 그녀는 그것을 목도함으로써 열쇠의 위치를 알게 되어 탈출을 감행하죠. 말하자면 정신질환자의 특징이 영화, 그러니까 이야기를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올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 초반 리조트 안에서 카파 부부는 언쟁을 벌이죠. 그 시퀀스에서 프리스카의 종양에 대한 이야기가 은근히 떡밥으로 깔립니다. 이후 실험이 이루어지는 섬에서 그녀의 종양은 부지불식간에 거대해지면서 이 공간에서는 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현상에 대한 정보와 시각적 효과를 전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리조트 레스토랑에서 나타났던 패트리샤의 격려는 후에 이 거대한 사건의 배우의 목적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죠. 찰스의 신경증도 미드 사이즈드 세단 얼굴에 상흔을 내는 당위를 마련함으로써 상처가 바로 아무는 기이한 현상을 관객에게 자연스럽게 선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신병과 관련된 소재들이 영화의 초반부에 쫙 깔려 있다가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는 거죠. 특히 정신질환적 측면은 아니지만 초반에 묘사되는 이들립과 어린 트렌트의 암호 편지 교환은 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방식은 반전을 꾀하는 영화들에서 수도 없이 사용되는 방법론일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 이런 각본에 집중하는 영화에 대해 다소 저평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드에서의 이 방식에는 결국 설득당하게 되더라고요. 그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샤말란 자체가 이 영화에서 각본 혹은 작가라는 업에 대한 예찬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이에 대한 이야기는 트렌트가 통성명을 하는 행위, 그리고 남매가 섬에서 발견하는 노트의 의미를 밝히는 것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하여 이 영화가 제안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것인지, 그리고 감독인 M. 나이트 샤말란이 직접 영화에 출연한 이유에 대한 이야기까지 올드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We're connected to something bigger. Oh no. We're here for a reason. 50줄이 되어버린 매독스와 트렌트 남매는 마침내 섬을 탈출하여 리조트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믿기지 않은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제약회사를 고발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무탈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제 생각에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이유는 상당히 닮아있기도 합니다. 첫째는 그들이 리조트에 온 손님 중에 경찰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정보가 있었기에 그들은 리조트 외부에 별도로 요청해서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된 것이냐? 트렌트는 처음 만나는 이들에게 성명과 직업을 물어보는 게 습관이자 놀이인 아이입니다. 이들립과 함께 해변에서 쉬고 있는 어른들에게 다가가 그런 장난을 치죠. 그러한 와중에 그들은 경찰의 존재를 알게 되는 거죠. 두 번째도 유사한데요. 영화에서는 남매가 경찰에게 장황한 고발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묘사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섬에서 발견한 이 모든 사건이 담긴 노트를 전달할 뿐이죠. 그 노트를 작성했던 희생자는 그곳에서 함께했던 인원들의 이름을 모두 적어놓았고, 경찰은 그 사람들의 신원을 파악해봄으로써 그들 모두 실종자들이라는 것을 밝혀내죠. 그 결과 그는 의심 없이 즉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두 가지 이유 모두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굉장한 조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가란 사물의 이름을 기억하는 자다. 이 문장에서 사물을 사람으로 바꾸기만 한다면 올드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했기 때문에 악이 처단되는 영화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지점에서 한 발 더 밀고 나가보겠습니다. 저에게 올드는 작가가 사건을 해결하는 이야기로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남매가 그 노트를 처음 훑어볼 때 공상과학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었고,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SF 작가가 되고 싶었나봐. 그러니까 저는 올드가 비유적인 의미에서 글을 쓰는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 피력하는 영화로도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 방식이 너무 영화적이어서 샤말란의 의견에 설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영화는 스토리 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 스토리 위에서 스토리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셈이니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축조된 이야기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가? 물론 올드는 메시지가 중요한 영화는 아닐 겁니다. 솔직히 그런 것들이 크게 와닿지도 않죠. 제 생각에 이 영화의 핵심은 지금까지 언급드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 밀고 나가보겠습니다. 하루라는 시간 만에 인생의 끝자락에 도착한 카파 부부는 이런 대화를 나누죠. 우리는 왜 이 섬에서 나가려고 했을까?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지? 기억이 나지 않네. 그저 당신과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할 뿐이야. 영화에서 아내 프리스카는 박물관에서 고고학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과거와 관련된 일을 하는 인물인 거죠. 반대로 남편 가인은 보험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고객들의 죽음이라는 미래와 관련된 일을 하는 인물인 겁니다. 말하자면 과거에 천착하는 아내와 미래에 집중하는 남편이 이 섬에 들어와 삽시간에 나이를 먹게 되면서 결국 지금, 그러니까 현재의 소중함을 깨닫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올드는 결국은 현재라고 말하는 영화인 겁니다. 섬을 떠나던 50대의 트렌트는 헬리콥터 안에서 전혀 나이가 들었다는 사실에 대해 절망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랄 이모에 대해 농을 던질 뿐이죠. 그에게는 이 비극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현재가 중요하니까요. What happened to her mom? I don't know. 아시겠지만 올드에는 M. 나이트 샤말란 본인이 등판합니다. 인물들을 무시무시한 장소로 인도하는 버스 운전사이자 저 멀리 카메라로 이들을 관찰 촬영하는 제약회사의 직원 역할로 등장하죠. 일반적으로 어떤 감독이 자신의 영화에서 특정 역할을 맡는다는 것은 그 역할이 상당히 의미심장하다는 방증일 겁니다. 우선 저는 버스 운전사가 이들을 섬으로 견인해 간다는 측면에서 표층적인 의미에서의 감독의 역할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감독이란 결국 출연진들을 계획된 공간에 데려다 놓고 그들의 연기를 카메라에 담아내는 사람일 테니까요. 사실 이러한 측면보다 제가 좀 더 흥미롭게 보았던 부분은 그가 카메라를 조작하는 인물이라는 설정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영화 감독에게 카메라는 문학작가의 만년필이다. 알렉산더 아스트리그의 카메라 만년필설이라고도 불리죠. 아무튼 카메라를 조작한다는 것은 영화를 지배하는 사람이라는 뜻일 겁니다. 그래서인지 올드는 카메라의 운용이 상당히 성실합니다. 이 영화의 제작비인 1,800만 달러는 할리우드 평균 제작비 2억 5천만 달러 기준으로 본다면 상당히 저예산이죠. 보셔서 아시겠지만 카리브해의 장소 섭외 정도 말고는 큰돈이 들어갈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그룹병 환자, 섬의 바위를 실제로 구현해내는 등의 시각효과가 보이긴 하지만 특수효과처럼 CG로 장면을 많이 그려야 된다든지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야 되는 장면이 있다든지 등등 막대한 비용이 들 것 같은 면들은 보이지 않죠. 거의 대부분이 인물들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상황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이 영화의 스펙터클이 굉장하다는 느낌을 받는 것은 제 생각엔 카메라의 역할이 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리조트의 지배인이 카프 가족의 테이블로 와서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초대한다는 이야기를 할 때 카메라 운용의 방식이 상당히 비경제적입니다. 지배인의 등 뒤에서 가족을 비추는 방식으로 숏을 한번 잡고 다시 180도 돌려서 가족의 입장에서 지배인을 보이게 비춥니다.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영화의 제작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경제적인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찍으려면 실제 현장에서는 카메라, 조명 등의 세팅을 전부 2번씩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극단적인 예를 들면 시간에 따라 태양의 각도가 조금만 달라져도 하루를 날려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예산 영화에서 사용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방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그 장면을 그렇게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영화 문법적으로 저렇게 180도 위상을 바꾸는 작법은 저 대화에는 균열이 있습니다 라는 표현의 방식이거든요. 이 영화는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상당히 테크니컬하게 사용합니다. 쫙 패닝을 해서 자기장을 뿜어내는 바위 언덕을 비춘 뒤 다시 사람에게로 돌아가는 인물들이 늙어있죠. 언덕 입고로 노화 촉진이라는 현상을 카메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런 예 말고도 올드의 카메라는 어지러울 정도로 다소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열심히 움직입니다. 결론적으로 저에게 올드는 각본의 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카메라의 주인인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하고 있는 영화로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즉 각본 감독 M. 나이트 샤말란이라는 자부심이 넘치는 인장을 찍어놓은 영화인 거죠. 물론 그렇다 해도 여전히 이 영화 속에서 각본이 강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저에게는 다소 이물감이 들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샤말란의 올드는 충분히 북미에서 박스오피스의 왕자를 차지할 만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올드에 대한 헐거운 리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